엄마, 국 끓이세요? 응. 오늘도 손님 많이 올 거야. 저도 도와줄게요. 아니야. 넌 서연이 봐. 그게 엄마 일이야. 엄마, 왜?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서연이도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저 망가진 줄 알았어요. 다신 웃을 수 없을 줄.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있잖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복희, 올해 58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어요. 하나뿐인 딸 서윤을 키우며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저녁 8시. 국밥집 문을 닫고 집으로 왔습니다. 딸 서윤은 결혼해서 강남에 살았어요. 교수 남편과 잘 지내고 있었죠.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외손주를 볼 수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밤 11시. 빗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이 쓰러져 있었어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서윤아.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병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뭐가 어때요? 온몸에 폭행 흔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가 우리 딸을.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서윤이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랬어? 준우가.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손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이었어요. 고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 나와서. 차갑게 말했어요. 준우가 서윤이를 때렸어요. 그럴만하니까 맞았겠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애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돈 봉투를 던졌어요. 이거나 받고 조용히 하세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찢어버렸어요. 바닥에 돈이 흩어졌습니다. 서윤이 병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제 딸이, 제가 평생 지켜온 딸이 괴물한테 맞았던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닦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수할 시간이었으니까요. 명예가 소중하다고. 좋아. 그 명예 내가 짓밟아주마. 조용히 말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가족일수록 숨기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복희 씨, 왜 문 닫아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언제 열어요? 글쎄요. 한동안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이 먼저였어요. 서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제 집에서 쉬게 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준우가 처음엔 착했어. 응. 근데 결혼하고 나서 달라졌어. 조금씩. 서윤이 울었습니다. 처음엔 소리만 질렀어. 그러다가 물건을 던지고 나중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밤. 서윤이 잠든 후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준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교수, 명문대 졸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옛날 남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형사였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친구들은 아직 경찰이었습니다. 복희 씨, 오랜만이네요. 김 형사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강준우라는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누구죠? 제 사위예요. 근데 딸을 때려요. 뭐라고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3일 뒤, 김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가져왔어요. 복희 씨, 이거 보세요. 펼쳤습니다. 강준우, 과거에 여자친구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5년 전 행방불명됐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금도 거기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자살 시도했다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외국에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조사가 안 됐어요? 집안이 막았습니다. 돈으로. 이런. 그리고 이상한 점이 더 있습니다. 뭔데요? 김 형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윤 씨 임신 기록입니다. 그게 왜요? 특정 병원에서만 진료받았더군요. 명성병원. 그게 이상한가요? 그 병원 강준우 어머니가 이사로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꼭 그 병원에서만 진료받게 했을까요? 뭔가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뭘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더 조사해야 해요. 김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복희 씨 조심하세요. 이 집안 위험합니다. 고마워요, 형사님. 일주일 뒤, 저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를 따라다녔어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저녁엔 집으로 갔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이상한 걸 봤습니다. 준우가 약국에 들어갔어요. 20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집에 가지 않고 차에서 약을 먹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그 약국에 갔습니다. 저기요, 어제 온 남자 아세요? 누구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 그분. 단골이에요. 무슨 약 사가나요? 그건 개인정보라. 10,000원을 건넸습니다. 약사가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어요. 정신과 약이요. 우울증이랑 분노 조절 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에게 물었어요. 준우가 약 먹는 거 봤어? 아니요. 왜요? 정신과 약 먹더라. 정말요? 응. 그리고 숨기면서 먹어.
서윤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준우 엄마가 항상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 가문은 건강해야 한다고. 약한 피는 안 된다고. 약한 피? 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강준우 집안에 대해 사학재단 이사장 최명숙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준우 하나뿐. 대를 이어야 한다고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준우의 할아버지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삼촌도 같은 병이 있었어요. 유전병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준우네 집안 유전병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조사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특정 병원에서만 관리한 거예요. 왜요? 검사 결과를 숨기려고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설마 우리 서윤이 아직은 모릅니다. 더 조사해야 해요. 일주일 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준우가 병원에 가는 걸 따라갔어요. 정신과였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났습니다. 강준우라는 환자 아시죠? 네, 그런데 제 사위예요. 딸을 때렸어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 환자 위험합니다. 폭력성이 있어요. 약으로 조절 안 돼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적인 문제거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배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엄마, 아기가 자꾸 차요. 그래? 건강한가 보다. 엄마, 이 아기 괜찮을까요? 왜? 준우 닮을까봐 무서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가장 잔인한 진실은 때로 복수보다 앞서 찾아옵니다. 한 달 뒤,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최명숙이 만든 교육재단이었어요.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정치인, 재벌, 유명인들이 모였어요. 저도 그곳에 갔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지만요.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초대장 보여주세요. 없어요. 그럼 못 들어가십니다. 저 안에 제 사위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김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분 제 동행입니다.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경비가 물러섰습니다. 연회장 안.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최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준우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죠.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준우가 서윤을 때리는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걸 틀어주세요. 지금이요? 네. 저 사람들이 가장 빛날 때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뒤로 갔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박복희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명성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준호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서윤이 다니던 병원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의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선 안 됩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복도로 나왔어요. 의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강서윤 씨 임신 기록입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의학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강준호 씨 무정자증입니다. 무정자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서윤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강준호 씨 아이가 아닙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최명숙 이사장이 지시했습니다. 뭘요? 서윤 씨 몰래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인공수정? 다른 사람의 정자로요. 숨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짓을?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럼 준우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1년 뒤에 알게 됐죠. 어떻게요? 병원 기록을 봤습니다. 우연히. 그리고요? 미쳤습니다. 완전히.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부터 서윤 씨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 수술을 했거든요. 최 이사장이 시켰습니다. 거절하면 병원에서 쫓아낸다고.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대에서 연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 재단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최명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기요. 누구세요? 경비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최명숙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최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끌어내. 미친 여자야. 제 딸을 이용했어요. 뭐라고? 며느리 몰래 인공수정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 아이를. 홀이 술렁거렸어요. 최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라도 있어? 의사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준우가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최명숙을 봤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지? 최명숙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엄마. 미안해, 준우야. 준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최명숙을 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맞았어요. 그건 당신이 거짓말한 거예요. 준우한테도 우리 서윤이한테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예, 핏줄,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딸은 도구가 아니에요.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최명숙 씨 불법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준우에게도요. 강준호 씨 상습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한 파티는 순식간에 끝났어요.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 형사가 다가왔어요. 복희 씨 괜찮으세요? 네. 집에 가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 제 딸, 이용당했던 겁니다. 철저히.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진짜 행복은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3개월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명숙 불법 의료행위 교사죄, 징역 5년, 강준우 상습 폭행죄, 징역 7년,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사학재단은 해체됐어요. 화려했던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서윤을 봤습니다. 배가 더 불러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이제 뭐 해요?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밥집은 3개월 동안 닫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청소할게요. 아니야. 배 부른데 쉬어. 괜찮아요.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주방도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복희 씨,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우리 복희 씨 국밥 먹고 싶었어요. 내일부터 문 열게요. 정말요? 잘 됐다. 따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진짜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국밥 주세요. 네, 금방 드릴게요. 주방에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서윤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상 나를게요. 배 조심해. 네. 국밥을 내놨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뜨더니 말했어요. 역시 복희 씨 국밥이 최고예요. 맛있게 드세요.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어요. 화려한 호텔도 큰 재산도 아닌 소박한 국밥 한 그릇. 하지만 진심이 담긴 한 끼였습니다. 일주일 뒤, 서윤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파. 병원 가자. 택시를 잡아 탔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분만실. 서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걱정됐어요. 아기가 건강할까요? 준우 같진 않을까요? 3시간 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은요? 산모도 건강합니다. 고마워요. 병실로 갔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봐요. 우리 딸. 그래. 예쁘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잘 키울게. 엄마가 지켜줄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서윤과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방에 아기 침대를 놨습니다. 엄마, 여기서 3명이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충분해. 좁은데 넓은 집보다 따뜻한 집이 중요해. 서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아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라고 부르자. 서연이요? 응. 인연의 연. 우리한테 찾아온 소중한 인연이니까. 좋아요, 엄마. 서윤이 아기를 안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다음 날, 국밥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서윤은 집에서 아기를 봤어요. 저는 혼자 가게를 했습니다. 손님이 물었어요. 복희 씨 딸은요? 아기 낳았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건강해요? 네. 아주 건강해요.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응. 힘들었어? 아니요. 서연이가 착해요. 아기가 저를 봤습니다. 작은 눈으로요. 웃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할머니야. 손을 흔들었습니다. 밤.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서윤도 잠들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내일 장볼 목록을 적었습니다. 쌀, 고기, 야채. 평범한 목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였어요. 서윤과 서연이와 함께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뼈를 푹 고았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서윤이 일어나 아기를 안고 왔습니다. 엄마, 국 끓이세요? 응. 오늘도 손님 많이 올 거야. 저도 도와줄게요. 아니야. 넌 서연이 봐. 엄마. 응.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서윤을 안아줬습니다. 아기도 함께요. 따뜻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명예도 재산도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복희 씨, 국밥 주세요. 네, 금방요. 국밥을 말아냈습니다. 김치를 곁들여서요. 손님이 한 숟갈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오늘도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서연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요. 서윤이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어요. 폭력도 거짓도 없는 진짜 평화가 있는 하루였으니까요.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었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